서울 시민들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 시범사업을 1등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은 시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81억 원의 예산과 함께 시작됐고 국민들의 호응이 좋아 추가로 지자체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경기도와 서울시의 대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시범사업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시군을 대신하여 경기도 광역지자체가 대응 예산을 직접 지원했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뒤늦게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이미 2020년 예산이 책정된 이후였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대신 직접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시범사업에 대한 임산부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임산부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정책과 예산을 책정한 뒤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본 예산을 세우지 않은 채 2021년 또다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호응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본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본 예산 책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 친환경농업협회 주영진 사무국장과 현장에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관리해 오고 있는 부천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김재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대단한 계기는 없고요. 부천에서 이제 처음 경기도에서는 시작을 유일하게 이렇게 했는데, 계기는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 공문을 본 거고요. 이거 사업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공모에 응했던 거고, 공모에 응한 지자체가 부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공문은 다 받아봤을 텐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 다 똑같은 질문이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냐. 공문 다 왔다. 근데 당신들이 신경을 안 썼을 뿐이다. 이제 이런 거였고요. 이 사업 설계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공모 처음 서류 받아보고 그 공모 서류 작성하면서도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해갖고 했던 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공모 서류에 보면 그 동네 친환경 농민이 몇 명이 있느냐, 친환경 재배 면적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니 이게 임산부들은 도시에 다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몇몇 지자체들은 그 서류 보고 도시 지역에서는 이거 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는 저는 농림부에다 전화를 해본 거죠. 이 공모 서류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 이러면 도시 지역은 참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임산부들은 다 도시에 있는데. 했더니 이제 그 농림부 담당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 이건 쓸 칸이 얼마 없다. 했더니 그냥 내시면 고려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선정이 됐던 건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제 사실 제가 그 사업하면서 느꼈던 거는 농림부가 이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어요. 그때 작년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도시 지역 임산부들을 타겟으로 해서 사업 설계를 하고 이걸 어떻게 공급해야 되고 그 사람들 생활 패턴이 어떻고 주로 고민이 뭐고 이 사업을 하면 이걸 왜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며 이런 고민들을 쭉쭉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그 공모 서류에
보셨듯이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유통 쪽으로만 오히려 고민이 이제 많이 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임산부 쪽에 타겟을 맞춰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도시 지역에서는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이 뭐 도시 지역만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임산부들 자체가 이 인터넷에 가까운 분들이라 파급 효과가 금방 나타났던 거고요. 타 시군에까지 금방 전파가 돼갖고 아마 다른 시군 지자체장들이 아마 민원에 좀 시달렸을 거예요. 왜 우리는 왜 이거 안 하냐. 예. 앞으로 사실 농림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산물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그냥 큰 틀에서의 어떤 유통 쪽으로만 그냥 고민을 해서 그냥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거대 유통 조직하고 끼고 원래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걸 이제 지역 단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정해서 할까봐 걱정이 큽니다. 저희는 이제 첫 스타트 할 때부터 저희는 저희가 무슨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직접 판매할 농민 조직이 있는, 그리고 농민 조직이 직접 판매하는 거는 전 처음서부터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임산부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요. 이게 또 요즘은 클릭 몇 번이면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다 쿠팡이니 뭐니 마켓컬리니 이런 데서 다 구입을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세금으로 80%까지 이제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감지덕지하는, 예를 들어서 나라 돈으로 이거를 주기 때문에 좀 나쁜 물건을 받아도 내지는 선택권이 줄어도 그냥 감지덕지한다. 이럴 임산부들은 없거든요. 오히려 전화해서 더 난리치고 저기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초부터 이렇게 이미 좀 이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나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생협이나 이런 단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견인하려고 애를 썼던 편이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고, 또 임산부들 만나서도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 설계들을 할 수 있었죠. 19년에 20년 사업으로 4만 5천 명이 간다라고 확정이 됐는데, 예산 책정이.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20년 접어들어서 이제 사업 시행하는 초기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 이제 서울시가 갑자기 우리도 결합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갑자기 8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임산부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 건데,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해왔던. 그럼 실질적인 사업의 집행은 작년부터.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늘어서 8만 명이 되면 8만 명에 대한 예산은 다 이렇게 서울시는 서울시 자기 예산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서울시 예산. 네네네. 네, 맞습니다. 4만 5천 명은 정부 예산. 네네네. 그러면 임산부 사업이 정부 예산만 가지고 한 건 아니네. 원래 임산부 사업이 매칭 사업입니다. 그것도 정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있어요? 지자체, 그 다음에 도가 아니고 시군 단위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도 약 23곳 정도의. 그러니까 정부, 이제 중앙정부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임산부. 네, 근데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는 이 광역이 결합을 한 상태인 거고, 그 외에는 지자체 중에서 광역 단위로 묶고 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광역이 들어왔다는 거는 중앙정부도 있고 광역도 있고 시군도 있고
아니요. 이게 중앙정부? 서울시가, 그렇죠. 서울시가 그 서울시 예산으로 이제 서울시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자체분을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지자체분을 경기도가 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제가 경기도는 지자체분을 경기도가 하는 게 맞는데 서울시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처음 들어올 때는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왔고 전체다. 네, 올해는 이제 2021년은 이제 처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 개인이 20%도 부담이 하는 게 있거든요. 임산부 그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전국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섹터가 섹터가 전국 단위로 분포되어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예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왜 그래요? 뭐 거기는 뭐 기초지자체나 이런데 다른 데들은 다 기초 단위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경북 같은 경우는 포항하고 포항시하고 안동만 들어와 있습니다. 광역 단위로는 서울하고 경기만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예 부산, 뭐 대구, 인천 이런 데는 아예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 그게 이제 그 시범 사업이 올해까지예요? 원래는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하고 올해 본 예산으로 편성을 하자 했는데 뭐 늘 그렇지만 신문에 늘 나오는 기재부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아예 예산을 없애는 쪽으로 가서 저희가 다시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뭐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이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일단 한 번 더 지금 예비 사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없어지지 않고 다시 예비 사업으로 가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원래 이렇게 한번 시범 사업하면 평가를 해서 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는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산부 뭐 친환경 꾸러미 사업의 이제 그 과제는 일단 전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네, 거기에 맞게 예산이 좀 이렇게 늘려나가고 네. 그리고 이것이 그 이제 그 임시 그 시범 사업이 아니라 이제 정식 그 이제 본 사업이 돼서 본사업으로? 이게 매년 어차피 아이들은 매년 나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그냥 건강한 먹거리를 임산부에 준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출산율 전체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네,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이제 또 기재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30만 정도의 임산부가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임산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 이거 한 달에 얼마, 1년에 48만 원, 뭐 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임산부에게. 이게 큰 예산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 높이려고 투입한다고 하는 비용이 보고되는 걸 보면 몇 조가 투입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별로 성과도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직접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이게 좀 확대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